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기자회견은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님 자격으로 시작하는 기자회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랑스러운 4월 10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동탄 호수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착하신 분으로 화성 갑지역 송옥주 후보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병지역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지역이죠. 화성 정지역의 전용기 후보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네, 그리고 화성 영문 수원 부지역의 염태영 후보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용인 갑지역의 이상식 후보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더 소개를 시켜드려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광역의원, 도의원 선거와 화성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화성 제7선거구 도의원 후보 이진영 후보님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시의원 선거, 화성 가선거구의 최은희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앞에 계신 후보님 모두가 손을 잡고 화성 시민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네, 이 다음 순서는 이재명 당대표님 발언을 듣는 순서인데 대표님은 맨 마지막에 모시는 순서로 갖도록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1분 내외 마이크 안 드릴 겁니다. 마이크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님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곳 동탄 호수공원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님 짧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분초를 다투면서도 여기 동탄 신도시 호수공원에 온 이유 아시죠? 네! 여기 후보 이름 공영훈인 거 아시죠? 네! 4월 10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죠?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은 화성에 따르신 화성갑의 송옥주 후보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의 딸 유일한 여성 후보 송옥주입니다. 아이 소리가 적어요. 다시 시작. 저도 1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당 수석 대변인이신 권칠승 후보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옥년꽃이 필 무렵 우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이번에 신설된 지역이죠. 우리 젊은 피 화성청의 전용기 후보님입니다. 전용기 잘생겼다. 우리는 이번에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서 승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내신 수원구 지역의 염태영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민생고를 아무런 관심도 없는 윤석열 정부 반드시 폭주를 막아냅시다.
네, 인근 융인 갑지역의 국무총실 민정실장을 지내신 이상식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용인 갑지역은 전국 유일하게 경찰과 검찰의 대결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상대 후보에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검찰 독재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권 탈환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총선 후보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줄 분은 이 중대한 시기에 경기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59석 중 51석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기도죠? 이번 4월 7일도 반드시 경기도가 선봉에 서서 민주당의 압승을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궐선거 후보님도 짧게 화성 7선거구 도의원 이진영 후보님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원 가선거구 최은희 후보님이십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으로 빼앗긴 몸을 반드시 되찾읍시다. 이재명 압승! 송홍주 압승! 네, 고맙습니다. 태은이 압승! 예,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말씀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처음엔 마이크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멈춰주시고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이기 때문에 야외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언론인과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 선거법 오늘하면서 또 무슨 특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언론인들 질문 있으면 좀 받고 그리고 마이크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개인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반국민 세력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날입니다. 국민 승리의 날, 정권 심판의 날이 바로 이번 4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말로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과연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채 양명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태원 참사 정부는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또 그런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상 규명을 하자는 특검법까지 반대하지 않습니까? 책임자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이 어떻게 그런 사건들의 재발을 막겠습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문제고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니까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군인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받아야 할 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도주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대체 누구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형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명품백 말도 하기 싫습니다. 300만 원이 돈이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을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맞습니다.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 벌었다고요? 공범들은 다 재판받아서 실형 사는데 수사조차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이게 윤석열식 상식입니까? 이게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왕이 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제국가입니까? 왕국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자,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주권을 수임받은 대리인, 아주 험하게 얘기하면 머슴, 국민의 종이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예산을 자기 멋대로 사익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면 징치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단 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국민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국민 세력, 폐륜 정권, 윤석열 정권, 집권 정부 여당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리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는 날이다. 맞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다.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다. 이 말씀을 우리 화성 시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용산에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과 귀, 한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지만 우리 국민은 무려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로 듣고 보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면서 소통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바타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두가 모여서 공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이 다른데 지지율이 똑같이 나올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화성 시민들의 마음이 경기도민들의 마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될 것이다. 서로 전달하고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국민 스스로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다시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4월 10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께 함께한 우리의 정말 선별된 훌륭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도구로 써서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서 우리 화성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기는 4월 10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가급적이면 지역적 질문보다는 좀 모든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질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 네. 말씀하시죠. 손 드시면.
저희가 브리핑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님 오늘 양문석 후보가 그 이직이라고 해가지고 좀 막말한 사실이 추가로 좀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언제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잣대는 같아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네, 오전에 이 질문의 답은 정생이 또 네, 만만했다. 또 네, 그리고 말하시고 네. 뭐 옛날에 말한 거 빠지기 시작하면 네, 또 한 분. 네, 대표님, 오늘 방문하신 지역은 제3지대도 공을 들이는 장소인 네. 만큼 중도층 유권자 표심 공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민주당은 이에 전략이 따로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3? 저기 말하는 건가요? 애국이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선택지를 다양하게 드린다는 측면에서 여러 당의 또 주의 주장이 다른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요. 저는 국민들이 다 가려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표를 안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정보를 통제하게 하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겁박을 하고 그리고 공포를 온 사회에 심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가려보십니다. 지금도 저도 역시 언제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저 역시도 이미 한 명의 정치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는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선출된 대리인들 일시 권력을 위임받은 모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받은 것 또는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또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고스톱 쳐서 딴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연장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욕망이 공적인 관심이나 공적인 책무감, 책임감을 넘어서서 정말 주권자, 주인을 억압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하나 들고 촛불을 하나로 그 엄혹한 박근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무혈 혁명을 이뤄낸 우리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제3자, 제3의 세력, 제3의 후보 또는 제4의 후보들 많이 나오겠죠. 저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얘기 자주 하는데 저는 중도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냐 이런 질문,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중도라고 하는 게 중간이냐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20%를 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분의 1 그 이상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빼고 약 60% 3분의 2 이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서 시간 내서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 나는 원래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무조건 이런 분도 소수가 있지만 저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과연 저 사람한테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 내 자식들의 미래를 통째로 맡겨놓으면 과연 제대로 일할 것인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불리는 분들의 특성은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 판단을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에 대한 대책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게 진정한 중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하면 지지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거 많이 시도해 봅니다. 결론은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제3세력 후보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좀 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조직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우수한 정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후보들도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막말, 진짜 막말이 뭡니까? 2등 방문은 훌륭한 인재야. 이런 게 정말 막말 아닙니까? 5.18은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야. 이게 진정한 막말 아닙니까? 말고도 정말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저게 인간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말이 정말 막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옛날에도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책임을 져야 될 막말이다.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 종로 후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오면서 또 전화도 한번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책임을 물어야 될 말과 인격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있었더라고요. 누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권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뭐라고 욕했습니까? 환생경제에서 했던 그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 소위 시정잡배 껌찍찍 씹고 다리 들들 떠는 이런 사람들조차 쓰지 않는 말, 그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환생경제가 연극한다면서 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그거 전부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정말 책임져야 될 막말들이다. 그런 거 국민들이 다 가려봅니다. 누가 욕을 해도 국민의힘이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입 더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수치심도 없습니까? 장해찬.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한 행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차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들도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그동안 경기도 방문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말에 연이틀 경기도 방문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60석 경기도 판세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는 지금도 매우 절실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는 151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200석 가자!
아니 뭐 마음이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음이야 다 이기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분석하고 예측하기로는 과반수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일당이라도 하자. 반드시 일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노력해서 151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 기자회견 중이라고 201석 가자. 자 잠깐만요. 좀 잠깐 자중해 주세요. 오늘 그런 말씀 하실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 국민의힘의 일당을 막아달라. 첫째로. 둘째로 반드시 국민의힘이 과반하는 것을 저지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입법 권력이 아니라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수십 년 우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싸워왔던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을 다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심지어 과반이 되는 날 입법권까지 행사해가지고 이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 고쳐가면서 나라를 망칠 겁니다. 감이 안 옵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 간절한 소망은 일당이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좀 더 바란다면 우리가 과반을 151석을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그 151석을 향해서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한 표가 아쉽다. 절대 저들의 과반을 넘겨주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 생각으로 정말로 꼭 이번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전에는 많이 안 왔는데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못 갔습니다. 마시는 것처럼 재판에 끌려다녀야죠. 또 지역구 선거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당무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도 해야 됩니다. 1인 3역에 4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선거 기간에도 막 재판 날짜 잡히고 그러잖아요. 진죄죠. 진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경기도 중에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1분 1초라도 들러서 단 한 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보도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우리 당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단 한 표라도 기사에 댓글 한 개라도 가짜 뉴스 그런 거 반박하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라도 꼭 좀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경기도 다녀볼 생각이고 접전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이 부르트도록 목이 쉬도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만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거기까지만. 오늘 오영환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당내 공천 시스템 지적하고 서른 의원과 새로운 미래 입당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지금 민주당은 공천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해서 훌륭한 후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말 측근 공천, 특혜 공천, 기득권 공천, 현역 불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막말 공천, 부패 공천, 친일 공천. 우리 민주당 후보들 흠잡을 게 없다 보니까 별걸 다 흠잡지 않습니까? 누가건 필요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좋은 분도 계신데 대개는 경선에 지고 나간 분, 질 것 같으니까 나간 분, 경선 도중에 나가버린 분. 그 1년 전에 만들어졌던 경선 규칙이고 작년에 이미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뭐 누구나 불만 가질 수 있죠. 노웅래 의원, 안민석 의원, 변재일 의원, 특히 안민석,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역사적 역할을 하시고 본의 또는 타의에 따라서 물러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요. 갈등 많지요. 당사자로서야 날벼락이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전체 민주당의 입장, 우리 국민 국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다 수용하고 내가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지만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분이 대부분이다. 나 억울하다, 나 질 것 같으니까 또 졌으니까 확 나가버리겠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 현장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으로 하실 말씀 여러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점잖게 공식적 언어를 쓴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많은 후보들 계신데 솔직히 아무리 폄하하고 깎아내려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했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충직함을 갖춘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문제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무리 못한들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공천이나 지난 2년간의 그 엉터리 국정 실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막 줘놨더니 윤석열 그리고 정부 여당 대체 뭐 했습니까? 한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경제 폭망시켰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생 파탄 지경이죠? 거기다가 외교 안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세계 외톨이가 되는 바람에 세계 최대의 우리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우리의 거의 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대만 해협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나라하고 척을 집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외교 완전히 망쳤죠? 거기다가 남북 간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공연히 말펀치, 말폭탄 던지고 폼 잡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거 남북 관계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평화의 위기를 몰고 온
정말 한반도 평화도 위기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이제 중동 다음 동북아시아 한반도다. 한반도에 핵전쟁 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 전 세계가 모범적 민주국가라고 칭송했는데 지금 스웨덴 연구기관이 한국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잖아요. 호주에 도주대사를 임명해가지고 세상에 나라의 얼굴을 어떻게 중범죄를 짓고 출국 금지된 사람을 나라의 얼굴 대사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867년 이후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대망신입니까?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 내가 어디서 말 한마디 하고 혹시 이거 끌려가가지고 뭐 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카톡 보낼 때 이제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도청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하게 망가뜨린 이 지난 2년간의 이 국정 실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참을 겁니까? 아니요. 심판해야 되겠죠? 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국민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네. 우리가 비록 평소에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몇 개의 가짜 뉴스에 속아서 엉터리 판단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겁준다고 해서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참고 참지만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입시다, 여러분. 전용기 날아가다. 이재명. 화성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공명이 출마합니다. 권칠수 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가 비록 고립되고 외톨이인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백리 천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다 전달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사 공감 하나 눌러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하나씩 쓰면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록 소수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치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방치와 방임은, 외면은 곧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기성제도,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면 국가가 권력이 나를 위해서 복무하게 하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아는 사람 전화도 해주고 부산에도 전화해주고 옆 분당을에 얼마나 김병욱 후보 고생합니까? 김병욱 후보 분당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원의 염태영 후보 그리고 경찰청장 출신으로 검찰을 심판할 이상식 우리 시의원 도의원 후보도 좋다고.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화성 시민들의 생각이 화성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바꿀 거예요.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도 결국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거대한 큰 바다조차도 결국 강물이 모인 거고 강물은 냇물이 모인 것이고 이 냇물은 빗방울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안성을 또 갔다가 또 평택을 갔다가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이 많은 분들 다 한 말씀씩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분들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공명원 후보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명원.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영입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라고 영입했습니다.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네, 권칠생입니다. 4월 10일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밥에 수목수입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합시다. 화이팅! 네, 저는 천당 아래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게 민주당의 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욱을 여러분의 손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예. 동탄과 수원 쪽에는 우리 사회초년생들의 전세 사기로 피해받았던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법으로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서 우리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꼭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용산이 내내 꽂은 낙하산 검사를 반드시 영지해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대통령이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폭주를 멈춰라 스톱 했으면 좋겠죠? 스톱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프레지던트 윤 스톱!